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지기입니다. 5월 10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지수는 보합 정도에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시장이 그렇게까지 좀 낙관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증시 지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은 전체 시장은요, 오늘 거래소가 플러스 0.57%, 2727포인트입니다.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거래소가 그렇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0.69%, 86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약간 오르고 약간 빠지고 그랬지만요. 보합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종목들도 대체로 사자 팔자가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좀 좋았던 것들은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대단하죠. 실적 관련해서 화장품주들이 대단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소외됐던 게임주들도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다가 순환매성, 그리고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순환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보다 오히려 거래 대금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시장이 되려고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래가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그리 중요하다는 건데요. 오늘 거래소 거래 대금을 보면요, 11조입니다. 정확하게 11조인데 그나마 조금 그래도 늘었죠. 많이 빠질 때는 7조까지 갔다가 한 4일 전에는, 최근에는 10조는 이렇게 살짝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소가 11조라고 그러면요,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세장 그 지표로 봤을 때는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거래 대금이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11조, 코스닥 9조 5천억이면 그렇게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강세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미흡한 약세장 지표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힘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프 보죠. 요게 이제 거래소 일본 그래프입니다. 눈에 띄는 게 앞에 고점이 3월 26일 날 2779포인트였습니다. 요 선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2727포인트니까요. 한 50포인트 정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로 보면 21선을 이렇게 넘어서 생명선, 심리선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증시 지표, 거래대금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요 앞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분봉 이렇게 보면요, 오늘 하루 이렇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제 이렇게 아침에 높게 붙었다가 종가에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하루 종일 어제 이렇게 장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추세를 보면요, 아침에 제법 이렇게 높게 붙었다가 종가까지 매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얻어맞는 그런 모양입니다. 시장이 매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매도 우위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이 기분 좋은 그런 시장이었다. 별로 가지고 있거나 매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가가 이렇게 밀리면서 끝나는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은 약세장 그 분위기라는 거죠.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먼저 고객예탁금,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아놓은 게 고객예탁금이죠. 54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 며칠 따지면 이렇게 살짝 줄어드는 모습이지만요. 작년 연말 이후로부터 이렇게 쭉 그어보면 꾸준히 이렇게 돈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고객예탁금은 꾸준히 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용융자 잔고,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거니까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용융자 잔고도 19조 2천억이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보셔도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하기는 하지만 작년 연말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가수요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미수금도 1조 가까이 9,780억이니까 이렇게 늘어나서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타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 이렇게 돈들도 보면은 112조입니다. 근데 4월 23일 기준에서 보면 108조니까요. 근 한 4조가량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좀 늘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주식 팔고 나서 계좌에 현금이 있을 경우에는 CMA 계좌로 증권사에서 바로 이렇게 이체해 놓죠. CMA 계좌의 잔고가 금년 들어서 한 10조 정도 늘었고요. 최근 한 달 동안만 했을 때도 한 2, 3조가량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이 크게 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았지만 주변 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증시 주변 자금은 아직도 상당히 좋다. MMF 쪽도 잔고가 많이 늘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은행 요금을 예금 우리가 이제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요금을 예금이라고 그러죠. 그쪽으로도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대기성 자금들이 굉장히 좋다. 시장만 된다고 그러면 증시 주변 자금은 상당히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우리 시장이 아마 어제 미국 시장을 좀 영향을 좀 받아서 아침에 상당히 높게 이렇게 출발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이렇게 보면 다우가 0.8% 올라줘서 그래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앞의 고점을 바로 이렇게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21선을 뚫고 상당히 강력하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아마 나온 뉴스 중에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만한 뉴스는요. 그러니까 고용시장 지금 관련해서 미국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가 많이 늘었다. 이제 23만 명에서 한 2만 명이 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실업자가 는 게 사실은 경제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금리 이제 저금리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조금 침체되는 것 같으면 금리를 낮출 여건이 되는 거죠. 파월 의장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고용시장 악화가 되는 것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실업보험 청구자가 늘었다는 것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준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미국 시장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좀 딜레마 같죠. 경제가 조금 주춤해야 금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 같은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다우로 이렇게 기준에서 봤을 때 앞에 고점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비슷해요. 나스닥도 이렇습니다. 어제 0.27% 플러스 고점 부근이죠. S&P 500이 플러스 0.5% 비슷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 0.6%니까 어제 좀 주춤하긴 했지만 바닥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21선 위로 이렇게 훌쩍 올라와 있죠. 오늘 니케이 지금 동시 시간입니다. 플러스 0.41% 바닥에서는 살짝 이렇게 바닥에서는 이렇게 좀 반등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대만 플러스 0.72% 미국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앞에 고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독일 시장 플러스 오늘 어젯밤에 1.02% 올라서요. 독일 시장이 이렇습니다. 앞에 고점을 뚫고 힘있게 이렇게 뻗어줬습니다. 경제의 실적으로 보면요. 지금 유럽에서도 독일이 가장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라고 그러고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플러스 0.69%, 미국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상해 플러스 0.03%. 어쨌든 플러스가 낮죠. 최근 모습이 이렇게 좋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 오늘 현재 2.1% 이렇게 올라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소비 진작책을 강력하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차를 바꾼다든가 또는 뭐 집에 있는 냉장고, 가전제품을 바꾼다고 그럴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가장 강력하게 지원하는 그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GDP 성장률도 중국은 지금 보면 5%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기는 한데 이렇게 주가로 드러난 걸 보면 중국 경제가 또 그런 것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중국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면요. 우리 시장에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 시장은요.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다고 크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봤을 때요. 최근에 화장품 관련 주식들이 이제 실적 뒷받침이 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 종목인 LG생건이나 아모레패시픽은 물론이고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자주 언급드렸던 파마리서치 같은 것도 이제 최근에 M&A 관련해서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조정은 좀 받았지만요.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급등할 때는 추세가 무너져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여전히 실적 좋기 때문에요. 리즈란 관련해서 특히 화장품 쪽까지도 같이 실적이 좋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요 앞에 고점이 15만 8천 원이네요. 거의 지금 14만 3천 원이니까 앞에 고점까지 왔는데 주가라는 거는요. 앞에 고점을 넘기고 신고가가 나는 경우에 시세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도 앞에 신고가를 내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팔아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또 그 외에도 좀 소개해 드릴 만한 종목 중에요. 본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 생소한 종목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어제 25만 주, 오늘 33만 주, 기관이 어제 11만 주, 오늘 60만 주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시총이 1200억이니까 굉장히 조그마한 회사인데요. 요게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에 이렇게 나서느냐고 보면요. 실적이 2023년 대비했을 때 2024년 실적이요. 근 한 3배 정도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배도 아니고 3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 쪽에 수출을 한 거의 70%가량 하고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는 중국 시장도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미국 북미양 그쪽에 그 화장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이 본느가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제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앞에 고점을 뚫으면서 신고가를 내기는 했지만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며칠 오른 것밖에는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죠. 그래서 요 거래량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매집 단계에 있는 주식 아닌가, 매집 초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식은요 쫓아가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판에 넣어놓고 관찰하다가 장중에 매물을 받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푹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쫓아가지는 말고요. 그랬을 때 첫 조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급등주들 처음 조정받을 때 그때 이렇게 좀 들어가시면 제가 보기에 좀 시세가 날만하다. 본드는 이제 보니까 파마 리서치도 실적이 좋지만 이 종목도 OEM까지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특히 미국 쪽에 70% 가까이 수출한다는 것은 최근 그 트렌드하고 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같이 파마 리서치랑 좀 눈여겨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이쪽의 인력을 이제 로봇 쪽으로 전부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로봇 쪽에 집중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한 14% 정도 지금 참여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주 조정을 깊게 받았습니다. 횡보한 지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기 전까지만 해도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금년에는 약간 흑자가 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정치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작년 2023년에는 마이너스 440억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금년에는 아마 64억 정도 플러스가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대부분 적자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적자였는데 금년에 약간 흑자가 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변화다. 그동안에 로봇 산업은 성장성만 높았지 실적으로는 보여지지 못했는데요. 이제 삼성그룹 같은 데서 이렇게 관여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 구조가 많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더구나 자율주행차 이쪽 인력이 로봇 쪽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렇게 주가를 보면 근한 1년 이렇게 횡보를 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한 주식들이 올라가게 되면요. 상당히 큰 폭 올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요. 이렇게 지루하게 횡보를 오래 하게 되면 여기 매물대 여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네요. 지금 그 매물대에 이렇게 있는데 지루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이 바뀌고 그러면서 올라가게 되면 매물 벽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요 위로 그렇게 매물이 많지 않죠. 한 절반가량밖에 안 되죠. 그런 수급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갈 때 상당히 탄력 있게 올라갈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도 그렇지만 흑자 전환했다는 것도 이런 것도 좀 프리미엄을 줄만 하죠. 그래서 한 1년 쉬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이제 당연히 SPG도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 드리는 그런 종목이죠. SPG도 당연히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데요. SPG 항상 제가 요 그림 이렇게 그려드리죠. 이렇게 앞에 딱 저점 부근에서 지금 이렇게 자로 잰 듯이 바닥을 다지면서 찔끔찔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섰네요. 그러죠? 이런 것도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저는 같은 시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로봇주들도 이제 틈새 시장 순환매 성격으로 한 번 정도는 가줄 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쉬었다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웬만한 물량들은 다 털리고 수급 구조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주도 이제 좀 볼 때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 그래도 주가 때문에 좀 답답했는데요. 또 이제 그 적자 분기 영업이익이 95억 정도 적자가 났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블라드 그 법인 인수해 가지고 요게 이제 하청업체가 인건비 또 뭐 이렇게 그 금리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생산을 중단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기들 본업 부분인 타워 부분에서는 한 359억 정도 흑자가 났고 그 다음에 IRA 관련해서 미국 그 지원 보조금 241억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도 전체로 봤을 때 95억이 적자가 났다. 이제 요 뉴스 때문에 오늘 외국인 34만 주, 기관 48만 주 매수 우회하면서 앞에 저점을 깨고 이렇게 그래프가 아주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오늘 이제 특별히 각 증권사들에서 CS 윈드에 대해서 리포트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근데 전체 기조가요. 지금 현재는 특히 이제 금년 1분기에 이 적자 되긴 됐지만 연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네요. 바람 잘 날 없다.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 또 고금리 관련해서 조정을 받았고 이번에는 인수한 업체 요것 때문에 적자를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어쨌든 보이는 그대로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 증권사들 그 리포트들에서도 얘기를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중장기 길게 연말까지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팔고 나갈 만큼 커다란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에서 아직도 흑자가 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IRA 법안 관련해서 보조금이 꾸준히 2029년까지 따지면요. 누적으로 한 1조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따졌을 때 CS 윈드는 지금 요 가격대라고 그러면 좀 던지기에 좀 아깝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보시고 판단하시되 요 저점이 오늘 이렇게 무너지면서
기관 외인들이 많이 이렇게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손절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조금 길게 보고 좀 버텨보는 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지노선을 이 정도 보면 어떨까 싶어요. 앞에 저점, 이때도 이제 고금리 트럼프 얘기 나오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쭉 빠졌던 그런 주식입니다. 그러다 최근에 좀 반등됐다 다시 이렇게 밀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베스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바람 잘 날 없는 주식이다 그랬는데요. 사는 가격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악재가 막 쏟아지면서 저렴하게 살 수도 있는, 역으로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주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종목에 좀 애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본업이 잘 되는 기업은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실적으로 이렇게 보답을 하더라,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파는 거는 조금 보류해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이라도 요 바닥 수준에서는 좀 반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다시 보고 그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가 빠졌어요. 덴티움도 제가 대표적인 실적주다 하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주가가 싸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외국인 기관들 매도 우위인데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8.3%면 굉장히 크게 빠진 거죠. 이것도 이제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덴티움이요. 최근에 이제 뭐 적자가 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좋아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했을 때 한 11% 정도 다운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 수치는 아닌데 어쨌든 기대가 컸던 만큼 좀 실망매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 이유 중에는 글로벌 마케팅비, 또 광고 선전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이제 성장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 그 마케팅, 광고 선전비가 한 33억 정도 증가하면서 요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한 11% 정도 줄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금액으로는 192억이 흑자가 났기 때문에요. 기업 내용에는 하자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덴티움은 연으로 봤을 때 어쨌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에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련해서 최근에 소비 관련주들, 화장품주들 이런 것들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덴티움은 중국 관련해서 매출액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소비만 좀 좋아진다고 그러면 실적 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질 그런 기업이다. 오늘 이렇게 음봉이 아주 길쭉하게 나면서 추세가 약간 무너졌는데요. 저는 이렇게 또 그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어보면 추세 바닥에 지금 또 도달해 있거든요. 요 밑으로는 흘러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에는 본업에서 실적이 여전히 좋다. 매출액은 작년 대비했을 때 오히려 20% 정도 늘어나고 있다. 광고 선전비 이런 거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발전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작년 대비했을 때 실적이 조금 낮아졌다 하는 거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그런 부분이다. 오히려 추세 바닥에서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요, 요 추세, 요거를 깨고 내일 요 밑으로 흘러내린다고 그러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또 다른 악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추세가 깨지지만 않는다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가보자. 오늘 많이 빠졌지만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안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조금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매출액 여전히 좋고요. 영업이익도 본업에서 여전히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반복해서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지수는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상당히 야무지게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영향이 크겠죠. 근데 앞에 이렇게 고점에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내부 그 지표들을 봤을 때 이 앞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힘겨워 보인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앞에 고점을 뚫고 힘있게 뚫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좀 돈들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좋아지면서 상당히 강세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요. 지금 여러 가지 그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앞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힘겨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제가 방금 이제 추천해 드린 그런 종목들, 또 실적이 단기간 이번 분기에 좋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 조정을 아주 깊게 받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 위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차분하게 매수해 보는 건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말인데요.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